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전 후보와 민주당 과연 어떤 관계인가. 사실은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오늘 보면 뭐 대선이 이제 끝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재명 전 후보가 아마 본인이 정치적 재기 뭐 이런 걸 노리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황정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어제 오후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뭘 하나 올렸습니다. 올린 건 뭐냐면, 대선 패배 후에 이제 지지자들이 거리 곳곳에 이재명을 응원하는 그런 현수막을 내건 사진, 그거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늦은 밤 흐뭇한 현수막을 보라. 이재명을 기억하는 엄마들의 마음이다. 미안하다.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재명 전 후보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중요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전 후보가 또 14일에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람이 이제 비대위 첫 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 이걸 이제 트위터에다가 리트윗, 이제 다시 옮겼죠. 옮기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뭐 정치활동이죠. 그런데 박지현이라는 뭐 26살인가 뭐 되는데요. 뭐 N번방 추적단 뭐 이런 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자, 비대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이 이재명 전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하고 통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결국 공동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호중 원내대표 단독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걸 박지현이라는 청년을, 여성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걸 본인이 추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랑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이게 뭐 정치죠. 전면에 나서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정치를 재개했을 때, 그때 이미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친문의 민주당으로 만약 바뀌어 있을 경우에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후보는 민주당에 뿌리가 없습니다. 뭐 정성호 의원 뭐 몇 명 정도이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본인이 뭐 사실상 당을 접수한 거니까 그 접수한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끌어갔는데, 자, 이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뭐 한 표가 됐든 10표가 됐든 패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에는 친문이 많지 않습니까? 이 친문 사람들은 이 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친문의 민주당이야. 그게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호중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친문이 다시 민주당을 접수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전 후보는 자기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그래서 여기에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래서 친문이 민주당 접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하튼 명분 있는 여성을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뭔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그러면 일단 친문이 다 접수한다 이런 느낌은 주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박지현이라는 여성을 추천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하는 행동, 언행의 상당 부분은 배후에 이재명 전 후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자, 근데 4일 만에, 그러니까 9일날 대선이 끝났으니까 4일 만이니까 이번 일요일이군요. 일요일에 또 블로그에다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잊혀지지 않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 뭐 10,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이죠.
바로 그러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10일 날 페이스북에다가도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또한 뭔가 자기의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듯 싶지만 이재명은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김두관 의원 요새 열심히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황당하다 이런 느낌만 가졌는데 보니까 이재명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움의 아이콘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정리됐다. 3, 4일 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비대위원장 글을 쓰고 난 다음인가 직전인가 전화를 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묘한 대목이죠. 자, 이재명 전 후보가 김두관 의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때 당내에서 대선 경선 주자로 뭐 나설까 뭐 어쩌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해서 자,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알 겁니다. 왜냐면 엊그제 대선 패배했는데 그 사람을 대선 패배에 당을 수습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의원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변이 눈치만 안 보이면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원래는 그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이렇게 되고 김 의원이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대답조차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두관 의원이 지금 뭐 이재명 비대위원장 뭐 어쩌고 하고 이재명 그 전 후보를 활용해서 민주당이 재기하자라고 하는 그 배후에도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자, 김동연 뭐 새물결 무슨 당인가 뭐 여기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전 후보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전 후보는 칩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당내에 누구 추천하고 뭐하고 하면서 정치를 다 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 탈색되기 전에 자기가 민주당을 다시 접수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뭐 이재명 전 후보 본인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서지 않고 실질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워낙 명석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지금부터 닥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검찰과 경찰의 수사죠. 잘 아시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법카 쇠고기 이게 공급유용이죠. 공급유용 뭐 이런 것들 줄줄이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그 시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냐? 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수사를 받거나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우뚝 서 있었다 한다면 이재명 전 후보는 저는 생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권의 대선 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PK 출신의 대선 주자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거짓말 한 거,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봐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나중에 대법원이 그 이른바 뭐 그거 말고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판거래 부분 진짜 누가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저는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는 그건 뭐 나중에 검증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재명마저 아웃시키면 그러면 대권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렇게 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렇게 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도 살리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일단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5월 10일부터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됩니다. 뭐 이미 야당이죠. 뭐 야당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6월이나 7월쯤에 가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겁니다. 검찰 인사. 그렇게 되면 서울 인근에 있는 소위 친정권 검찰들 이거 다 인사 정상화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맡고 성남지청장 맡고 수원지검을 맡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검사입니까? 정치검사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수많은 범죄 의혹에 대해서 그걸 덮는 데 주력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걸 덮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후보의 오늘날 아마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대장동의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미국으로 튀었다가 좀 일찍 들어왔으면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지만 자, 앞으로 두세 달 뒤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서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고 정말 이제 범죄 있는 곳에 검사의 칼날이 있다. 이런 정의를 관철하는 검사가 나온다면 그런 검사가 주요 요직을 맡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범죄 혐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 본인이 또다시 장기간 5년 동안 검찰 수사에 시달려야 된다. 검찰 경찰 수사에. 그걸 막을 길.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전 후보는 진영 논리로 묶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욕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쇠고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대장동 수사 이런 것들 다 그냥 이번 대선에서 묻지마 지지로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전 후보는 그런 판단하에 그냥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검경의 수사 이런 것들은 다 여당의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논리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대항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재명 전 후보의 착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범죄 의혹입니다. 이게 왜 정치보복입니까? 그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봐줘야 됩니까? 그럼 봐주는 건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친정권 검찰들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에 그동안에 덮어두었던 수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뭐 검찰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뭐 법인카드 유용 같은 거 이거 한 달 정도면 금방 다 나옵니다. 뭐 이미 다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가 직무유기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뭐 수사 많이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친여 패널들은 자, 그러면 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 재개하자. 무슨 재개입니까? 그 작년 12월에 다 끝났는데 그 무혐의 발표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거 다 정리하자 이거죠. 근데 이재명 전 후보가 이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진영 논리로 지금 묶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경찰이 깨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런 상황 정치,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본인이 그동안 지금 친정권 검찰이 덮어두고 뭉갰던 그런 수사의 칼날, 이게 본인한테 닥쳐야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보복도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 정치가 끝날 날 본인은 이렇게 지금 근질근질해서 뭔가 자꾸 나서고 이걸 진영 논리로 묶어서 돌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